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일타뉴스 주말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오후 2시에 결정됐습니다. 8강 때부터 굉장히 계속해서 유력 후보로 꼽혔던 김문수 후보가 드디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타뉴스 특별 편성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께서 지금 이거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김문수 후보가 1위가 될 것이라는 거. 지난 1차 경선 때부터 계속 대세론을 형성해왔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 노동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조사에서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네. 김문수라는 대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세론이 꽤 오래됐습니다.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되고 네. 그리고 결국에 파면되고 그 이후까지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문수 후보가 강세를 유지했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별로 이변 없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보면 역시 경선 룰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결국 뭐 1차 경선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하긴 했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리고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룰을 적용함으로써 네. 결국에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도 굉장히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러 가지 중첩된 그 요인으로 인해서 대세론을 그대로 형성해 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이변 없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경선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거칠게 밀어붙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그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도 특유의 그 소박하고 이제 소탈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보다 가진 장점이 경륜 있고 좀 역량이 더 높고 그리고 구력 있고 안정감 있다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장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네, 뭐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대선 후보로 떠오르게 된 것은 역시 야당에 대해서도 굽히지 않는 네. 꼿꼿 문수, 이게 결국 회자가 되면서 꼿꼿 문수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뭐 어느 야당 의원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호통을 막 치니까 김문수 그때 당시 노동부 장관께서는 내가 왜 당신한테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당신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꼿꼿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각인시켜줬고, 사실 오랫동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네. 그 다선 의원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지만은 그 이후로는 대구에서 국회의원 나가서 낙선을 하고, 그래서 상당 기간 그 물밑 아래로 내려가는 정치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를 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김문수라는 그 정치인에 대해서 잘 잊혀져 있다가 그 양력을 막 찾아보니까 아, 이 양력이 대단하구나. 지금 민주당의 대세를 형성하면서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보다도 오히려 양력은 더 대단하구나. 이재명 후보는 그 소년공 출신으로 역시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이런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그보다 더 화려한 경력이 바로 김문수구나. 네. 김문수 후보가 경북 영천이 고향으로 그 고등학교를 당시에 대구 경북의 최대명문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안온한 삶을 마다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영등포 철공소를 전전하면서 그 자신의 학벌 같은 거 모두 다 버려버리고 네. 가난하고 낮은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는 학벌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런 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되고 국회의원 되고 노동부 장관 된 거 보면 이 사람이 흙 속의 진주였구나. 그런 것을 네.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굉장히 새로운 김문수라는 정치인을 다시 발굴해냈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차기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여러 가지 업적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 경기도 뭐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순식간에 옵니다. 그 GTX가 김문수의 작품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궈가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바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자신의 힘으로 유치를 하고, 다음 차세대 산업은 반도체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이것을 유치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한번 일궈보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업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것을 뭐 그 누구처럼 어느 후보처럼 막 없는 사실 과장해서 얘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발밑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땀 흘리는 정치인이었는데, 생각보다 업적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이 인정하면서 아마 오늘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모든 국민분들께서 이제 경선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본인이 엘리트주의는 아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아내와 이제 굉장히 사이가 좋으면서 소박하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좌도 알고 우도 알고 모든 이제 당파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지사 때 이제 본인은 이제 대화와 타협을 잘 하고 한 번도 이제 부딪히거나 갈등을 일으킨 점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호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와 이제 3차 경선 때 청년 주택 관련 정책에서는 이제 조금 표를 이제 받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잘 설명을 했다라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동훈 후보보다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김문수 후보의 이제 매력으로 좀 작용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박하고 진실된 점이 이제 국민들한테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위 후보로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단일화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인데요. 어떻게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이룰까요?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단판을 통해서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단판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김문수 후보는 일관되게 단일화를 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여론조사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릴 거고, 네.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여론조사의 룰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과정에서 또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단판이죠. 그렇기 단판.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는 단판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단판을 할 수 있다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이번에 1등으로 몰아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판을 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면 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해서, 네. 그래서 빨리 그 이루어진다면 아마 대선 경선이 지금 선거운동이 12일부터 이루어지는데, 네. 그 전이라도 빨리 해서 정말 그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된다면 한덕수 대행이 바로 국민의힘 후보로 뛸 수 있도록, 그리고 기호도 바로 2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은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덕수 대행이 이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더 이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1위가 됐으니까 쉽게 또 양보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한덕수 대행이 일관되게 좀 더 높게 나왔죠. 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결심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당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을 위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화를 위한 이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빅텐트가 아니죠. 지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지금 첫 번째 데드라인이 아마 후보 등록일인 11일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가 투표지 인쇄일인 25일, 그리고 세 번째가 사전 투표일인 29일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데드라인 11일까지는 정리가 좀 될까요? 11일까지 하면은 가장 좋은 그림이죠. 가장 그렇죠. 좋은 그림이고, 단판이 이루어진다면 11일까지가 되겠죠. 그러나 단판이 불가능해진다면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샷 경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네. 저는 어쨌든 데드라인은 2021년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때처럼 사전투표 전까지면 사실 하면 됩니다. 뭐 후보
기호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지만 사실 무소속 단일화를 되면 기호가 뒤로 밀리는데 네. 그것은 대선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에서는 사람들이 투표 고관여층들이 들어옵니다. 대선은 무조건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총선 지선보다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호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찍을 후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어쨌든 마지노선은 사전투표 하루 전이다. 마지노선은 그렇지만 그 지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계속 완주를 한다면 선거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네. 간다면 어쨌든 일찍 똘똘 뭉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1일 이전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1일 전까지 힘을 똘똘 뭉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1위 후보로 당선된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항마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강력 카드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항마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1타 뉴스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